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재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라울팔이 최근에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옵니다. 요즘에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분한테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변동성을 받아들이자. 모든 폭락, 패닉은 언제나 끔찍하다. 이런 시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기회를 놓쳤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죠? 이분 역시도 2013년도 비트코인 200달러에 처음에 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말 숱하게 반토막 이상을 많이 겪었죠. 이런 순간들은 장기적인 강세장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이제 뼈가 있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확신을 빌려서 투자하면 이 시장을 버틸 수 없다. 확신은 누가 벌어야 된다? 스스로 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좌를 날리게 된다. 최근에 특히 더 와닿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이냐, 법정화폐 가치는 더 낮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yes라면 변동성은 감내해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샀다 팔았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바이 더 딥은 해줘야 합니다.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하면 되겠죠. 내일 더 디지털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화폐 가치 낮아질 것, 이거는 둘 다 yes죠. 그러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 버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 그 중에 한 명, 신시아 루미스, 이제 칭코인 인사로 분류가 되는 분이죠. 은행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적극 수용해라. 법 빨리 타협해라. 언제까지 지금 이럴 것이냐라고 업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요 정치인들, 자 저번 시간 얘기 드렸지만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신시아 루미스는 공화당 의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재무장관, 또 얼마 전까지 전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장 했던 패트릭 맥켄리 등등이 나와서 이제는 은행을 압박합니다. 이거 법 수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눈앞에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먼지는 결국 가라앉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듣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측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측 시장, 칼시가 있고, 폴리마켓 있고, 그렇죠. 이게 이미 제도권화 됐고요. 이게 이미 장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산업으로 이미 이제 그 산업화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라 보시면 되겠죠.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맞으면 큰 돈, 틀리면 그 돈을 잃게 되는 거 우리가 예측 시장 다 알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이제 축구, 그 월드컵이지만 미국은 이제 슈퍼볼이 워낙 그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요거 앞두고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2,200억 가까이 지금 돈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진짜 해보시면 이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제가 볼 때 진짜 도박에 가까워요. 이건 카지노입니다. 왜? 홀짝 아니면 숫자 베팅해서 맞추면 대박, 틀리면 청산이에요. 이게 예측 시장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도박판이랑 가까운데 이 예측 시장이 법적으로 합법화 규제 제도권 내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해상충 논란 제가 볼 때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요, 사실 크립토라고 하는 이 시장, 스테이블 코인, 이건요, 지금 이 예측 시장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이권이 실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토토가 미국에선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부자 정보라는 게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새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예측 시장 도박판이 지금 제도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이 뒷단에 로비스트들이 이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상충 논란 나와도 강제로 돈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코인도 전 마찬가지라 보는 거예요. 크립토 시장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여기에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서 로비 누가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제 대통령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피터 틸 사단부터 지금 이 친코인 인사들이 지금 미국의 정부 각 지금 관료까지도 지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해 이제 북중미 월드컵 이제 치러지거든요. 6월에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피파 회장이랑 왜 자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자주 만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판돈이 걸릴까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아주 깨끗한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뭐 너무 순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누군가로 가겠죠. 크립토는 단순한 예측 시장 수준이 아니고 금융의 미래입니다. AI조차도 이 금융의 미래와 접합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권이 얼마나 클까요? 그 이권을 향해서 선점하겠다고 뭐 코인베이스다, 리플이다, 제민이다, 뭐 서클이다 어쩌고 저쩌고가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시장 구조법 친코인 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포함입니다. 지금은 혼란이냐 폭락이다 뭐 난리가 아니죠. 저는 지나면 껄껄껄 우리가 껄무새가 되지는 말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껄무새가 되면 안 되겠죠. 로버트 기요사키 뭐 이분이 예전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또 엄청난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과 금 일부를 팔았다. 새로운 바닥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예전에 뭐 다시 매수를 지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비트코인 6,000달러, 금 온스당인 것 같아요. 지금 300달러. 지금 뭐 300달러 뭡니까? 뭐 5,000달러 왔다 갔다 하죠. 은 60달러에서 매수를 멈췄었다. 이더리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나중에 추가 매수하겠다. 이건 뭐 이제 이분의 그 이제 계획이 되겠죠. 근데 이 문구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수익은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만들어진다. 이게 7, 8년 전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 은, 비트코인 세일이 시작됐다. 더 많이 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그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누가 합니까? 사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유사수신 행위 이거 이제 지금입니다. 이거 사세요. 얼마 익절하세요. 절반은 뭐 홀딩하세요. 요거 이제 우리가 리딩방이라 해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 믿고 큰일 납니다. 여러모로 특히 이제 보통 돈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본적인 얘기를 좀 잘 이해는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이 profit is made when you buy. 당신이 살 때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거 진짜 이해되십니까? 팔 때가 아니고요. 왜 살 때 수익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가 매수의 중요성 정말 뭐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죠. 문제는 돈이 없어. 물론 이것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최근에 주요 지지선 뭐 비트코인 다 깨졌죠.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다. 캐피툴레이션 이제 항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최근 2년 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트레이더들 이제 단타로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레버리지 쓰시는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이제는 안 잡는 거예요. 왜? 잡았다가 손이 한두 번 벤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방어적 관망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일리노이라고 하는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이 없다면 이거 누구 그냥 뭐 의도대로 비트코인 매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이런 시국에 비트코인 비축법을 만든다. 그리고 함부로 팔지도 말아라.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지자체, 뭐 우리 경기도 도지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비축해서 절대 팔지 말자 이런 법을 발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죠. 요즘 또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지식을 쌓는 것, 뭐 제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쉽다. 공부하는 거. 크게 이제 교훈을 얻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심을 하는 것. 힘들죠. 결심을 한다라고 내 본능을 역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힘든 겁니다. 근데요. 실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실행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식 따로 손, 발 따로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것. 요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다. 시간이 주어지면 여유 있을 때 하겠다. 제가 볼 때 대부분 뭐 대표적인 게 독서 아닐까요? 뭐 운동 이런 거 아닙니까? 시간 될 때 하는 거죠. 대부분 평균이 전 요 정도 된다 봐요. 진짜 베스트.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드문 분들 매일 할 수 있느냐, 꾸준히 할 수 있느냐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우리가 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어쩌다 필 받아서 공부하고 코인 좀 사보고 이거 아닌가 저건가.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한다. 1년을 한다. 2년을 한다. 5년을 한다. 10년을 한다. 거의 없을걸요. 이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탈릭이 9,484개 이더리움을 아베에 입금을 합니다. 추가 매도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저번에 이제 뭐 댓글에 이제 어제였습니까? 이제 뭐 가격 많이 떨어졌죠.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을 팔았다. 근데 무슨 상승장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들 바쁘셔서 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헤드라인만 쭉 보고 조금 더 파셔야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발전을 위해서 16,084개 뭐 거금입니다. 한 700억 가까이 되겠죠. 이더리움을 지원한다. 이게요, 뭐 1년에 한순간에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수년에 걸쳐서 지금 16,000개를 팔아서 이더리움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6,800개 정도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기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한 거예요. 잠깐 이제 현재 아베 입금했다는 얘기는 그냥 이자 받고 좀 기다리게 스테이킹 맡겨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분간 팔지는 않겠다. 어디에 쓰냐? 뭐 프라이버시다. 이더리움 갈 길이 멀죠. 뭐 보안이다. 뭐 레이어 2다. 업계의 중요한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긍정적인 이거는 이제 긍정 뉴스인 거예요. 지금 팔아가지고 이제 끝났다가 실은 아닙니다. 또 이제 또 댓글에 어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팔고 떠나야 된다.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거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일단 1월 달에도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팩트 체크 팔았냐? 예스입니다. 팔아서 뭐 했냐가 중요하겠죠. 1월 초에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무려 2,868개를 샀습니다. 최근에 2월 달도 팔았습니다. 비트코인 73개 판 거예요. 이게 한 504만 달러. 하나로 치면 한 74억 정도 판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더리움을 샀던 금액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죠. 왜 팔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건가? 아니면 진짜 패닉셀 한 건가? 이거 못 버티고 그냥 뭐 청산된 건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추정입니다. 이제 뭐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요. 비트코인 좀 줄이고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 비중을 늘리는 그냥 자산 재배분일 수도 있다. 지금 이건 다 확률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이 WBTC 랩을 씌워서 이자 받으려고 비트코인 이거 이제 그 AV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이자는 0.1%밖에 안 준대요. 이더리움은 3.81% 줍니다. 지금 몇 배 차입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바꿔놨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뭐 사상 최고치 69,000이 아니고요. 막 12만 몇천 달러 갔다가 조정을 보이니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변동성을 피하고 혹은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놨다. 쉽게 말하면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회사라는 게 당연히 뭐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그 미국 하원에서요. 트럼프 패밀리를 지금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거 이거 아시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랍에미리트 지금 기업 간에 5억 달러.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저기 뭡니까? 엔비디아 칩까지 왔다 갔다 했던 이 지금 여기에 또 바이낸스도 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거의 뭐 죽일 듯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뭐 인사청문회 하면 무슨 뭐 사돈 8촌까지 자금 이체 내역서 싹 가져와. 지금 그 느낌으로 모든 계약서와 모든 이제 그 자금 이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지금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자금을 좀 마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2,800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비금 또는 운영비, 뭐 혹은 이제 뭐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74억 원 정도를 팔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채굴 회사도 있고, 뭐 지금 코인 뭐 밈 코인 그 수수료도 벌고요. 뭐 ETF도 지금 신청해 놨고요. 비트코인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팔고 지금 떠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필요해서 그냥 판 것 같아요. 그냥 제 이제 생각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지금 식겁하는 거죠.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면 좋겠는데 뭐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흘러내린 것은 큰 이슈가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 폭락 이유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이 지금 난무합니다. 이게 뭐 단순한 뭐 어떤 매크로 거시 경제가 아니고 이거 분명히 뒷배가 누가 있다. 이거 지금 짜놓은 이제 막 음모론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젠 국가 단위에서 투매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야, 러시아야, 중국이야, 아랍에미리트야, 100억 달러, 뭐 한 10몇 조 이상을 한 방에 그냥 투매했다. 또는 파산 위기에 처한 특정 거래소가 그냥 강제 처분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시아 코인판으로 나왔을 것이다. 이게 다 지금 썰이에요. 지금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블락락의 IBIT 현물 ETF에 옵션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옵션이 강제 청산이 돼서 이렇다. 그 다음에 홍콩의 뭐 헤지 펀드가 고올 레버리지를 했다가 투매. 이건 뭐 저기 중국계 뭐 트렌드 리서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네 가지의 지금 핵심이 다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무리한 엄청난 빚으로 선물이나 옵션, 레버리지를 껴서 했고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강제 매도가 나왔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1, 2, 3, 4가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나머지는 모르겠는데요. 3번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블락락 관련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락이 컸냐?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 거래량, 이 IBIT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역대급 거래량, 대부분 이제 현물 매수, 뭐 ETF 비트코인 엄청 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9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이게 뭐 2배, 3배, 5배가 아니고요.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옵션에 베팅을 해요. 옵션이라면 콜 옵션, 풋 옵션, 그러니까 윗방향, 아랫방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쏠렸을 때 큰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엄청난 규모의 옵션 베팅이 상승에 몰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상승을 하면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갔을 때는 마켓 메이커들이 수십억 달러, 이거 해지하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잔뜩 사놓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순간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거 이제 수조 원, 심지어 뭐 수십조를 한꺼번에 비트코인 ETF 현물을 던집니다. 이러면서 폭포수 같은 하락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좀 단순한 그냥 탐욕의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그냥 요것만 줄어들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3 콤보, 3단 콤보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냐? 비트코인 옵션의 프리미엄이 급감했어요. IBRT 현물 ETF 거래량은 다시 급증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게 지금 다 한쪽 방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레버리지 잔뜩 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보로 옵션을 무진장 거래를 했는데 청산 났다는 얘기입니다. 청산 난 겁니다. 이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 웩도 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막 흔들어요. 이 꼬리라 하면 파생상품, 선물, 옵션. 특히 옵션이 그래요. 옵션이 이게 기관들이 이거 많이 써요. 근데 꼬리보다 몸통은 현물 시장인 거예요. 원래는 그 반대가 맞죠. 현물 시장을 보조하는 이제 선물이나 옵션 파생상품 시장이 맞는데 지금 파생상품이 더 큰 거예요. 훨씬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업계에서 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자체적인 악재냐 호재냐 매크로 거시 환경보다도 기관들이 선물 특히 이제 옵션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어느 방향으로 확 그냥 쏠리면 여기서 나오는 청산이 현물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하방으로.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냐? Clarity Act라고 하는 게 실은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 조건이 충분한 건 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현물 시장에 합법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이 계속 들어와줘요.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있죠. 여기에 들어오려면 아니 지금 관할 기관이 모르는데 누가 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토큰이 증권이야 상품이야 이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요소고요. 핵심은 뭐냐? 현물 시장의 크기가 선물이나 옵션 파생 상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장기 보유자가 많아져야 돼요. 이러면 현물보다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현물이 커지면 꼬리가 걔를 흔들기가 몸통이 커지니까 현물이 커지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larity Act 필요합니다. 이거 통과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물 수요가 그러니까 현물 ETF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이더리움이 사실 더 취약해요. 몸통이 크고 시총이 커져야 여기 이제 자꾸 흔드는 거에서 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옵션 단기화 완화는 뭐냐면 옵션을 이제 뭐 주 단위로 배팅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뭐랄까요? 단타 무슨 뭐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주 단위로 막 그냥 묶고 더블로 기관들도 이거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너무 단편화, 단기화 되면 그냥 도박장 된다. 이거 이제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ETF 옵션, 그러니까 현물 ETF가 아니고 옵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웩더독은 더 커집니다. 저는 그래서 블랙락 그 이제 ETF에 대한 옵션이 나왔을 때 느낌이 싸했던 거예요. 아, 느낌이 좀 이상한데 기관 레버리지 커지면 당연히 이게 더 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나 뭐 기관이다, 대형 뭐 엄청난 공룡이 뭐 크립토 시장에 진입했다. 얼핏 들으면 이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선물도 그런데요. 특히 옵션 이런 거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그러니까 개미들이 놀아나는 거죠. 우리는 맨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업계다 매크로 이슈보다 이 탐욕에 가득 찬 기관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 구조법 그리고 이 현물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시장에 더 시총이 커져야 돼요. 그럴수록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초우량 코인들 있잖아요. 이 현물을 반대로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큰 수익이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현물이 들어오면서 시총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물, 옵션, B2 레버리지 하지 말고 현물로 오래 묵히는 사람이 위너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뭐 40% 이상 뭐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뭐 비트코인 ETF에서 유출된 자산은 6.6%에 불과했다.
이제 뭐 암호화폐 트레이더랑 ETF 투자자들이 조금 특성이 다르더라. ETF 사는 특히 이제 기관과 같은 경우 억만장자는 뭐 비트코인 올인 하시는 아주 뭐 드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1%, 2%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기관 투자자 그렇겠죠.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게 뭐 마이너스 40%뭐 크죠. 근데 1%에서 반토막, 2%에서 뭐 40% 심리적 타격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보유를 하더라. 당연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시장이 훨씬 커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국가다 이런데 뭐 ETF 쟁여놓고 뭐 이제 뭐 연기금이다, 국부 펀드다, 뭐 4848을 아주 뭐 드물게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묵히거든요. 그러면 선택은 이런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5배, 뭐 10배, 요거 보고 실은 다 코인 투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변동성,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감수를 내가 할 것이냐. 아니, 나는 이제 기관 뭐 이제 도박판 되고 사기판 되고 이제 뭐 규제도 지금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우리 뭐 그냥 집 앞 시중은행 가가지고 비트코인 뭐 ETF로 그냥 그 은행원 통해서 아주 손쉽게 안전하게 살려면 그때 비트코인 10억, 20억 될 때 한 10% 수익, 20% 수익에 만족할 것이냐.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자시라면 지금 그냥 감수하겠다면 내가 5배, 10배, 뭐 20배 요 상승만 나는 좋고 폭락과 조정은 빼주세요가 말이 되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대가를 크게 치르고서라도 큰 수익을 가져갑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투자만 그렇습니까? 뭐 공부를 하면 뭐 다 뭐 서울대 가고 뭐 운동선수면 다 손흥민 되고 그렇습니까? 타고난 것도 실은 필요해요. 저는 뭐 투자가 다 적합하다는 생각을 정말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대박이 났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기당했다라고 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안 치르는데 대박이 납니까? 세상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상해를 당할 것이냐? 저는 대부분 뭐 부주의도 있고요. 무지 때문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 탓이지 정치인 탓, 정권 탓, 누구 게리 겐슬러 탓, 바이낸스 탓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뭐 이제는 뭐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만든 정치적인 거품이다. 실패작이다라고 합니다. 쓸모없다.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도 못 갔을 것이다. 안전자산 입증에 완전 실패했다. 신뢰의 위기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로 이제 12년째 듣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 피터 시프랑 그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전 뭐 닥터 둠도 있었는데 요즘 좀 조용하시네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반복될 뿐이야. 정확히는 사람의 습성, 심리, 행동이 패턴이 반복이 될 뿐이겠죠. 그렇죠? 전 투자자를 뭘로 이제 생각을 하냐면요. 뭐 어떤 분은 시나리오 작가다. 어떤 분은 철학자다. 철학자는 이제 띵커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투자자는 과학자다. 과학자는 뭐냐면요. 가설을 세웁니다. 그럴듯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결국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증명해봐. 야, 빨리 보여줘봐. 그럼 내가 투자할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 좀 그 코리니 분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증명이 내 눈앞에서 해봐 해서 바로 땅 하면요. 그 기회 있습니까? 엄청 비쌀 건데. 저기 레미안 원밸리는 그 증명됐어요. 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증명을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크크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큰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 무시하니까 가격이 형편없겠죠. 지금이 그때 아닐까요? 우리 구독자님도 끝내 결국 마침내 증명을 해내시는 성수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로 뭐 말싸움에서 내가 옳아요, 뭐 내 코인이 짱이에요, 요런 증명 말고요. 그냥 결과로 이제는 수익률로 증명이 이제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은 힘드시지만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